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챙김을 함께할 똑똑한 마음의 아이브랜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것은 특별히 내 안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도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나는 내가 살린다 1편으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은 트라우마의 종류,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례로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트라우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트라우마로 주로 어린 시절 또는 사회초년생일 때 무방비 상태에서 겪는 어떤 특정 사건으로 생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트라우마는 그 1차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말로 인해 본인 스스로 그릇된 자기 인식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요. 내가 어떤 특정 사건을 겪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갖고 상처받고 그래. 나는 더한 것도 경험했어.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든지 야,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든지 너무 상처 때문에 힘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지켜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야야 너도 한번 잘 너 되돌아봐봐. 혹시나 알아? 네가 깜빡하고 잊어버렸을지도? 그러니까 한번 잘 봐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아세요? 그건 타이든 자이든 내 상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내 상처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서 내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2차 트라우마를 아주 강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차 트라우마는 지난 과거이고 거의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도 그리고 제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1차 트라우마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감정일 때, 또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일 때에 했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에 점점 취약한 이런 존재가 되다 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예민해져서 그 상처보다 더 소중한, 더 큰 내 인생과 내 존재를 포기하거나 방치, 방관하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여울 작가의 책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에서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트라우마를 소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나를 소유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서 항상 사람이 주눅들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현명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 2차 트라우마를 지금 우리가 트라우마 자체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그 시선의 각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장시간, 오랫동안 또는 깊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사례를 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난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좋은 부모 밑에서 경제력이 풍부하고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인격적, 정서적,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 교육적, 양육적인 측면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모를 내가 태어났을 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삶이죠. 근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너무나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서로 그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못해서 욕으로 화를 풀거나 아니면 술로 풀거나 아니면 자녀 아동 학대를 하는 쪽으로 풀거나 또는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지고 부수고 하는 이런 정말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에 부모님 가정에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좋았던 것보다는 정말 힘들고 눈물 없이 그러니까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사연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나는 다른 존재다. 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부모와 나, 사건과 환경,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서부터 받은 부정적 피드백과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게 잘 됐던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분리하는 상황과 시간이 점점점 늘어날수록 부모님은 변하지 않았지만 점점점 본인이 그 환경과 그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자기 안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역시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는 비록 이러지만 나는 부모와 다른 인격체이니 다른 삶을 살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을 꾸리겠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가진 상처가 얼마나 크면, 또는 저 사람은 분명히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아니면 사춘기 때 정말 나쁜 짓을 해도 환경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지만 나는 부모와 다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신념과 저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올바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라는 것을 분리하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더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벗어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없앨 수는 없고 영향을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인격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또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가 돼서 내 안에 깊이 트라우마로 발생을 했다면, 물론 그것이 대부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의 배신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받는 것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감정일 때 상처에 더 취약한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역시 어떤 감정이고 어떤 패턴을 가졌을 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도 함께 유심히 잘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처보다 소중하고 더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힘드셨던 그 트라우마를 잘 수용하시고 잘 극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사람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